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있는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문재인 정부가요, 파리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명 9.5 대책인데요. 투기 과열지구가 추가가 됐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확대 적용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잇따라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핀셋 규제라는 평가를 받았던 6.19 대책에 이어서 규제 종합 세트로 불린 파리 대책, 그리고 또 후속 대책이 나온 건데요.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리 대책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파리 대책은 워낙 강력하고 광범위했기 때문에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핵심으로 추려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핵심은 투기 지역 지정, 그다음에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투기 과열지구 하고 투기지구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서울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강남 4구, 용산, 성동을 포함해서 11개 구가 투기 지역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파리 대책에 따라서 금융대출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LTV하고 DTI 한도가 40%로 무려 내려갔고요. 하지만 이번에 실수요자는 10%를 완화하고 투기 수요에는 10%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됐습니다.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10%포인트 높였고요. 3주택자는 무려 20%포인트를 더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규제 내용도 많았고 강도도 셌습니다. 이렇게 강한 대책이 나온 후에 시장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일단은 정부의 대책이 나온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좀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변화지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주간으로는 0.01%에서 0.02% 소폭 상승하거나 아니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는 지역도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책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현상은 보이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소폭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파리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후속 대책은 기자들도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투기 과열지구가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하고요. 대구 수성구가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그 모니터링 지역을 정했는데요. 인천 연수구, 또 부평구, 고양 일산 동구, 서구, 부산 이렇게 이런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이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한 번도 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생소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 지역을 잘 관찰한 다음에 나중에 투기 과열지구로 또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거나 아니면은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으로 꼽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정부가 이런 지역의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규제를 더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법을 개정해서 더 크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 시장 예측에서는 10월부터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고된 상태입니다. 네.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더불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눈앞으로 바짝 다가왔는데요. 근데 이제 후속 대책이 너무 바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조금 선뜻 이제 깜짝 발표였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제 파리 대책을 통해서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이번에 또 지정한 거는 과열 진정세가 뚜렷한 지역이 있었다. 그래서 성남이나 대구 등 일부 지역을 시장 과열로 인해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파리 대책 이후에도 거래량이 전년 대비는 소폭 감소했지만 5년간 평균 거래량보다 많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파리 후속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가장 먼저 대구 수성구와 그리고 성남 분당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때 27곳이 지정된 투기 과열지구가 이 성남 분당과 그리고 수성구가 추가되면서 29곳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두 곳을 추가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분당하고 수성을 새로 추가한 이유는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올랐나 자세한 수치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을 기준으로요. 주택가격 상승률을 봤더니 분당구가 2.1%가 올랐고요. 수성구가 1.4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파리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지역에 이제 과열 양상이 빚어진 건 그 주변 지역을 규제하다 보니까 여파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에 과열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그 두 곳은 곧바로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한 다음에 바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서울과 마찬가지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도 연장이 됩니다. 또 대출 규제 강화 같이 이렇게 14가지 규제를 동시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LTV DTI 한도도 40%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에 관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가 됩니다. 이렇게 서울과 마찬가지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깜짝 지정된 후에 분당과 수성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예기치 못한 일인 만큼 좀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깜짝 발표를 하면서 경기도 성남 분당구하고 대구 수성구 일대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실제로 당일에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놀랐고 지금 거래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거의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투자자나 수요자나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도가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성구 외곽 일대에서는요,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취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조금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 당장은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리 후속 대책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제가 잠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이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지정된 지역을 좀 보면요. 인천 연수구하고 부평구, 안양 만안구와 동안구고요.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 서구, 그리고 이제 부산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이번에 새롭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들 지역 역시 주택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또 분양권 거래도 너무 많아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시장 과열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투기 세력이 유입이 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강력했던 게 분양가 상한제 부활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그동안 사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서는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판단 기준을 완화해서 여러 지역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정부를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이 말인즉슨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 상한제를 오랜만에 다시 도입을 해서 분양가를 압박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관해서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가 상승을 압박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네. 이때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2개월간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요.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요건들을 충족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예고한 다음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된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 0.8%의 2배를 넘긴 곳이 있었는데요. 서울 강남구가 당연히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초하고 송파, 강동구가 이곳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도 포함이 되면서 만약에 분양가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이들 지역은 거의 100%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형대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이 있었는데요. 강동, 송파, 그리고 영등포,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가 포함이 되면서 이들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요건을 충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지역도 있었는데요. 서울 서초구, 강동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속초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서울 지역은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후보가 상당히 많군요. 네.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살 때 분양 가격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분양가는요.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포함한 가격이 분양가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택지비는 그 민간 택지의 감정 평가 금액에 택지비 가산비를 더하는 값으로 환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서 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주택 가격 변화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서울의 서초라든지 송파 그리고 강동구 같은 곳은 꾸준한 수요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현재 추세대로라면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10년 전에 참여정부 당시에도 적용이 됐었는데 강남에서도 유명 재건축 단지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는데 당시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를 좀 꺼려했었는데요. 당시에 그래서 강남 유명한 아파트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봤더니 주변의 집값을 조금 떨어뜨리고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승이 완전하게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는 좀 의문이다. 이런 평가도 잇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분양가가 전면 통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8이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부활시킨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또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10월부터 도입되는 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일단 고분양가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분양가를 높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데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사실 허술한 심의 아니면은 건설원가보다 부풀려진 뭐 그런 건축비 때문에 효과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시장에 먹힐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런 이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법을 잘 개정을 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정부가 내어놓은 8이 후속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톡톡뉴스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